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32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특별히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존 추세가 꺾일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꺾일 듯 하면 그 자리에서 더욱더 강화가 되고 추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은 똑같습니다. 기존 추세라고 계속 뭉뚱그려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기존 추세 계속해서 유지입니다. 이게 꺾일 듯 말 듯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 기존 추세가 워낙 오랫동안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속도, 기존 올랐던 이런 상승률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은 금리와 이 달러의 하락폭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하게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있는데, 근데 이게 기대감이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자리에서 항상 꺾일 듯 하면 그 자리에서 더 강화돼서 올라가고, 더 강화돼서 올라가고, 더 강화돼서 떨어지고, 더 강화돼서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 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죠, 그죠? 대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현금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뭘 하기가 좀 추격도 애매하고 반대 방향 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존에 주식 갖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수익을 누적시키는, 금리 하락에 베팅하셨던 분들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금리 하락에 달러 하락에 베팅하셨던 분들, 어떤 기존의 이 추세를 이제 추종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걸 이제 기존 포지션 유지하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근데 특별히 할 게 없다. 기존에 뭘 들고 있던 분들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할 게 없죠. 반대쪽 베팅을 하고 싶지만 근거 없고, 아직까지는요 의미 있는 근거가 나온 적이 없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대쪽 배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위험 관리 이런 거 잘 해가면서 도망 잘 가야 되겠고요, 그죠? 시장의 펀치를 정면으로 맞을 필요 없고 도망 잘 다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애매한 상황 계속해서 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오늘도 다르게 드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 후반이 갈수록 발표가 되는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들을 좀 주목하시면 되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DP, Non-Farm Employment Change 이런 게 이제 수요일 날 밤 발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가면 가서 이번에도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미국의 그 어떤 고용과 관련된 임금 관련된 지표, 또 그리고 논팜 페이롤스,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금요일 날 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있냐? 특별한 게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지표라고 한다면 주 후반에 몰려 있긴 한데, 이것도 똑같죠, 그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한쪽으로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굳이 저런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기까지 버티는 것도 좀 하여튼 언제든지 시장의 방향은 틀어질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저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가 언제 있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술적으로 워낙 좀 쏠림이 심하고 이래서 매일매일이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비상근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비상근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굳이 저런 지표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표 발표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이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비상근무 계속해서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 선지가 우리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비상근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의 생각이 맞다라면은 이제 굉장히 좀 그죠? 굉장히 차가운 연말 혹은 굉장히 좀 암울한 내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상근무 쓸만한 가치가 있긴 있어요. 우린 피곤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매일매일 좀 쓰긴 써야 된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여튼 가시밭길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좀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하다. 특히 그죠? 이 오랜 시세가 하도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일부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어서 이거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밤마다 잠 못 자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몸의 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쌓이실 수 있는데,
낮잠 좀 잘 좀 주무시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눈치채갖고 장 초반에 미국 증시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자면서 좀 어느 정도 그죠? 하여튼 본인 장기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체력 관리 이런 것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였나 제가 주말 중에 작성된 여러분들의 리플 보면서 좀 하나 재밌는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게 있어서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있긴 있는데 참고적으로 좀 보자고요. 나스닥 지수와 러셀 지수의 그 상대적인 비율 뭐 그런 거를 비교하는 방법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아이디어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종목 코드가 NDX 치면 나오는 거고 러셀 지수 코드는 RUT 치면 나오는데 NDX 나누기 RUT 이렇게 하면은 나스닥 지수 대 러셀 지수의 비율 이런 게 뭐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 보시면은 비율이 이렇게 뭐 8.5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 러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건 그만큼 나스닥이 강했다라는 이야기고 상대적으로 러셀 지수의 흐름은 부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값이 뭐 조금 떨어져 갖고 8.59 이 정도가 지금 종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한 거냐면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2000년대 IT 버블 때가 이 값이 한 8.1, 8.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59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쏠림이 더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물론 이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거를 비교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이것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 그만큼 지금 쏠림이 심하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데이터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이런 값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영역에 도달을 해 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 값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이 끝이 좀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긴 있죠. 이게 어쨌든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나스닥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러셀 지수가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해소된다라 치면은 나스닥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스닥은 가만히 있고 러셀 지수가 오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둘 다 공격적으로 뭐 나스닥이 푹 떨어지고 러셀이 팍 오르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보니까 나스닥이 앞으로 대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근데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그만큼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나스닥과 러셀 지수 비율을 이렇게 보여줘갖고 요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여기다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저만의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은 사실 이런 비율 같은 거는 이런 어떤 증시를 보는 어떤 이런 비율 같은 거는 이거 뒤집어 놓고 보는 게 조금 더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제가 NDX 나누기 RUT 한 거죠. RUT 나누기 NDX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 보는 거는 조금 더 설명력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숫자가 이런 지표들은 숫자가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갖는 게 조금 더 어떤 분석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값은 뭐 위쪽으로 얼마든 올라갈 수 있고 막 지금 값이 8점 얼마였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런 어떤 비율 분석 이런 거 할 때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율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뭐 절대적인 숫자가 막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런 거는 하여튼 뭐 해석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냥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어쨌든 비슷한 결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보다 쏠림이 훨씬 심하다라는 걸 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값이 완전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나스닥 나누기 RUT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건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0이 되는 건 분명히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더라.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어쨌든 쏠림은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히 나머지는 오늘 특별한 일 없었죠. 다만 이제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건덕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제 조금 이야기할까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유럽 증시를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러셀 지수가 막 급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중소형주의 시대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그 러셀 지수의 강세나 뭐 어떤 중소형주 랠리의 가능성이 좀 속임수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더라고요. 어제 미국 증시 그죠? 러셀 지수 스몰 지수 스몰캡 2000이 3% 가까이 올랐는데 이 정도가 올랐으면 진짜 중소형주 장이 되고 앞으로 소외된 친구들로 돈이 막 다시 들어간다. 기존 주도주의 강세, 나스닥과 IT 빅테크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러셀 지수의 강세, 뭐 어떤 중소형주 강세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거면 오늘 아시아 증시의 반응이 이렇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하여튼 오늘 반응이 좀 생각보다 부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일단 그 미국 증시 봤을 때는 확실히 중소형주가 강하니까 앞으로 랠리가 나올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일단 오늘 이런 아시아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중소형주 랠리의 가능성을 조금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반응이었다면 진짜 러셀 지수가 앞으로 계속 좋고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질 것 같았으면 아마 오늘 코스닥이 대박나고 코스피도 아마 좀 코스피도 비교적 소외된 친구였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그런 일 없었죠. 아시아 증시 오늘 오히려 전반적으로 막 유럽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 증시 하락했고 중국 증시도 하락했고 한국 증시도 좀 부진했단 말이죠. 어쨌든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조금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에 중소형주 랠리를 하겠어라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보인 건 맞는데 중요한 저항 돌파 안착하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낼 것처럼 그런 신호를 보인 건 맞는데 우리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 진짜였다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보여줬던 그런 반응이 진짜였다면 오늘 아시아 증시의 반응이 저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좀 긴장하면서 보긴 봤어요. 그래서 러셀 지수가 3%씩이나 올랐으니까 야 오늘 코스피 장난 아니겠는데 오늘 코스피 진짜 만약 러셀 지수 상승이 진짜였다면 한 2, 3% 정도 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아침에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 없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좀 의심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런 모습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수박 겉핥기 한번 쭉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마침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 독일 증시 좀 먼저 볼 건데 일단은 독일 증시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일본 증시보다 강하고 나스닥보다 강하고 미국 러셀 지수보다 강한 사실 이제 어떤 뭐 차트상 이런 모습으로 오면 세계 최강의 증시가 이번에 이제 유럽 증시였죠. 최근에요. 유럽 증시가 보이다시피 이제 랠리를 신나게 해서 다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슈팅을 3단 슈팅을 지금 동반한 상황이라서 솔직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게 좀 랠리가 가능할까 굉장히 의심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이게 사실 어디에도 하방의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방향전환의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좀 제가 그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좀 드리긴 했죠. 차라리 이렇게 되면 대응은 쉬워질 수 있다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좀 애매할 수 있다. 한 번 더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더 대응의 난이도는 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상승 에너지의 소진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뭐 차라리 방향이 꺾이겠다 하면은 뭐 확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상승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서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한번 꺾이면 어떤 대응은 앞으로 더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단 그런 자리 부분까지 일단 거의 다 오긴 왔어요. 중요한 저항입니다. 사실 뭐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긴 정말 좋은 자리긴 한데 이게 넘어가야 대세 상승이죠.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넘어간 게 아니라서 좀 하여튼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12월 초죠. 그래서 이제 산타 랠리도 올 수 있어. 금리나 기대감도 어제 금요일날 파월의장이 니네 금리나 기대 꿈꾸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개구리로 시장이 반응을 했단 말이죠. 내년에 금리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파월의장 발언 이후로.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쏠림이 심해서 저런 거를 볼 때 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감이 너무 심하고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난 10월 중순에 금리 올라갈 때 시장이 막 떨어질 때 이때와 지금 쏠림의 그런 근본적인 쏠림 자체는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 기대감이나 쏠림이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한 적이 이렇게 심한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 그러나 얼마든 슈팅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이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직까진 뭐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겁니다. 중국 증시 볼까요?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지지력이 하여튼 죽어야 될 자리에선 꼭꼭꼭 죽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하방 압력 받고 있죠. 그 홍콩 증시 약세의 뭐 영향 그런 걸 좀 많이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그 금요일 날에 제일호가 그거였잖아요. 파월의장 연설로 인해서 뭐 시장이 안정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하면은 아시아 증시 분명히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장 반응이 좀 청개구리다. 이거 좀 기대감이 너무 과해서 막상 아시아 증시는 파월의장 발언에 대해서 이것도 선반영이라고 지금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막연히 들더라고요. 근데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기존 추세는 유지, 기존 추세는 아직 지속 중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거 하락 베팅, 이런 건 하방 베팅의 근거가 있죠. 잘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잠깐 볼까요? 홍콩 증시 보시면 오늘 오늘 저점을 갱신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뭐 심해 보이긴 하나 딱히 심하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원래 홍콩 증시의 이런 높은 어떤 이런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 이 정도로 낙폭과대라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또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 잘 빠지고 있어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융시장 자체 전체는 좋아하고 있으나 이게 맞나? 아시아 증시의 오늘 반응은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거를 좀 별로 반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뭐 달러 인덱스도 장중에 이렇게 달러 강세가 나오고 해서 환율 쪽들도 대부분 보시면 지금 중국 환율도 오늘 약세. 그래서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방 경직성 확보, 그러나 의미 있는 지지력은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순서가 좀 뒤죽박죽한데 일본 환율도 볼까요? USD JPY 그러니까 N 달러, N 달러 원, 달러 N인가 N 달러 환율인가 하여튼 계속해서 얘도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기존 추세 유지되는 건 맞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애매한 상황 지속입니다. 애매한 상황 지속. 일본 증시 오늘 사실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하고 눈에 실제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하고 그리고 이 시장의 기대감하고 이런 게 좀 이제 괴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아무튼 금리나 기대감이 어쩌고 저쩌고 분위기가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이 중요한 건 지지선 깨느냐 안 깨느냐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의외로 그 파월의장 연설 이후에 일본 증시는 지지력을 확인했는데 일단 지지력이 별로 보이진 않았다. 물론 약한 지지력이 있으나 이거는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방 베팅 근거 있어요. 근거 있는 거죠. 일본 증시도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거고요. 이거 하방 베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분위기는 이거 산타랠리 기대감에 이거 금리나 기대감에 이거 분위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하방 베팅 할 수 있겠느냐 싶지만 근거는 분명히 있고 지들 알아서 이 갈놈들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이제 뭐 잘 하시는 거고 그렇다. 이게 금리나 기대감이 뭐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은데 마냥 위쪽으로 보기에는 나스닥도 못 올라가고 있고 그렇긴 하다. 이런 점들 좀 눈에 보이는 거 어쨌든 명확하게 좀 보시면서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갈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그죠?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긴 한데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흐름만 보면 됩니다. 어딘가 붕괴시켰는지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그래서 더 가는지 못 간다. 나스닥 못 가고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베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다 봤고요. 좀 요즘에 자주 보고 있는 거 있죠. N1 환율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물론 N1 환율은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얘는 알아서 지금 가야 될 자리에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창 했으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 자연스럽죠. 급등했습니다. 급등 자연스러워요. 왜냐? 중요한 지지선 여기 6개월간 지켰던 여기 이 자리 6개월간 지켰던 자리인데 여기 이거 자리
여기 전까지는 지지력 저항이 없으니까 급등하는 거 당연해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 물론 이제 이것까지 완전 돌파한 착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더 이상 이거 이제 이거 원화 약세의 가능성 계속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흐름이긴 해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내년 금리나 기대감이고 내년 세상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신흥국 주식이나 뭐 어떤 그 신흥국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신흥국 환율이 급속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그래서 보는 게 이겁니다. 그죠? JPY, KRW, N1 환율이 대표적으로 하여튼 보이는 그런 거라서 좀 제가 항상 요즘 여러분들과 이거 보고 있는데 움직임이 청개구리다. 심상치는 않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다 봤습니다. 수박 겉핥기 좀 했고 하여튼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긴 한데 휩쓸리진 말자.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느냐?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솔직히 오늘 더 급등하고 오늘 코스피 급등하고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일은 오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어쨌든 기존 흐름대로 보이는 흐름대로 지지와 저항 놓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코스닥은 조금 강하긴 강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고점을 높이고 있긴 한데 분명히 근데 어제 러셀 지수 금요일날 러셀 지수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좀 흐름이 좀 아쉽긴 하죠. 윗골이 길게 달리고 물론 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코스닥은 좀 올라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나스닥과 어떻게 비슷한 운명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 뭐 갇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수익을 깔고 계시기만 하다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원달러 환율 뭐 보시다시피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죠. 결국 그 1297원 여기 결국 지키는 모습이고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양봉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하락이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지지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죠. 1306원 정도를 못 넘어가고 있네요. 6원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06원을 돌파한 척 하면은 뭐 레벨업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306원 넘어가면 그래도 어떤 중요한 레벨은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안 갈 수 있다 정도로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월 14일 이때 급반등했던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돼가지고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 돼서 하여튼요 1306원 자리가 일단 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만 그래도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지지력 테스트는 이제 끝났을 가능성 높아요. 1306원 돌파한 척 하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한 여기 이쪽 가격대 부근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6원 돌파한 척 하면 의미 있는 지지력 만들었다라고 선언해 볼게요. 아직은 근데 아니죠. 아직은 1303원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하여튼 금리나 기대감 뭐 내년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좀 없다라는 거. 물론 뭐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참 그 산타랠리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러셀 지수 이런 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이제 좀 그죠? 계속해서 어떤 비상근무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밤도 한 뭐 새벽 1시 정도까지는 한 1시간 정도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하고 금리 보고 있는데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못 가고 있으니까 하방 베팅의 근거 사실 위쪽에서 난 매집하겠다. 매집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급등도 얼마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매집 하방을 여기서 모아간다. 이거는 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정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그죠? 기준 똑같습니다. 뭐 확 올라가면 어딘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확 올라가면 차라리 아니면 뭐 어딘가 붕괴되면 이제 뭐 추격을 한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뭐 근무만 비상근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했던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상승의 베팅도 좀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 의미 있는 그런 금리 반전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거고 오늘 밤 금리는 뭐 특별히 할 거 없을 것 같고 나스닥은 혹시나 되돌리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